최초 언어의 시작은 소리를 내므로써 시작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소리를 내는 새와 늑대, 코끼리 등에게서 배워서 인간도 자연스럽게 소리를 냈을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소리는 자녀를 부르거나 위험을 알리거나 사냥을 나갔을 때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소그룹의 공동체가 생기면 어떤 소리가 위험을 알릴 때 내는 소리인지, 어떤 소리는 사람을 부를 때 내는 소리인지 공동체는 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했고, 이에 따라 교육이 암암리에 진행되는 것이었지요. 최초의 사인들은 단음절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눈, 코, 입, 손, 발, 똥, 귀, 비, 개, 새, 말, 떡, 피 이런 식으로 단음절 문자, 표현 문자가 형성되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뱀이 자주 출현하는 늪지대엔 뱀을 잡아서 죽인 뒤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음으로써 위험을 모두에게 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상형 문자, 문자의 출현입니다. 중국의 한자들이 상형 문자이고 바닷가에 살던 일본 사람들은 낚시 고리형 상형 문자를 쓰지 않았나 추정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언어는 소통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자를 쓰던 늘 답답하고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자는 야금야금 늘어나고 소통 불일치는 인류에겐 운명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뱀을 보고 여기 다닐 때 뱀 조심하라 그렇게 일렀건만 막내놈은 꼭 오늘 저녁에 뱀고기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어는 강변에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 쓰이던 용례가 일종의 표준어이고 퍼져 살면서부터 점차 골짝골짝 사투리화 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사투리들끼리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어떤 언어가 중심 언어였고 어떤 언어가 사투리였는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문제도 언어 고고학이 발달하게 되면 한 300년에서 500년쯤 뒤에는 많이 추적이 돼서 인간의 언어 진화 계통도도 작성될 수 있을 것이라 예측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인 체계들은 다 언어에다 할 수 있겠습니다. 숫자를 나타나는데 여러 버전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아라비아 숫자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한국만 해도 이시 조선기에는 1, 2, 3, 4 이런 모양이 없었고, 이런 아라비아 숫자를 쓰기 시작한 것은 1900년대 초기이니까 불과 120년밖에 안 된 낯선 글자다 하겠습니다. 세계 표준이 된 그림 문자의 예는 올림픽 경기장 표시 안내 그림이 대표적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 문자의 원형은 화장실 표시 사인, 탈출구 표시 사인이 원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식당, 주유소, 숙소 이런 것들도 세계 표준 언어 사인보드로 통일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화투나 카드는 일종의 언어 게임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조는 수학 언어입니다.
즉 대수 언어와 기하학 언어가 한 유형입니다. 3 더하기 5는 8이다 라는 대수 언어는 어떤 특정의 사물, 사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생각 속에 있는 가상의 여러 사물이나 사태에 대응한다는 사이버 언어라는 뜻입니다. 이런 수리 언어가 계속 진화해서 게임 언어가 나오게 되는데 바둑이나 체스, 야구, 축구, 배구, 골프의 룰 이런 등의 일종의 게임 언어와 게임 규칙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인간은 일상 언어, 생활 언어 영역에 이러한 게임 언어들까지 만들어 사용하는 참으로 기가 찬 동물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하고 바둑 한 판 두실래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저건 야구라고 합니다. 공을 발로 차면 경기가 안 돼요. 하나님은 과연 이런 말뜻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이러한 언어들을 만들어 씀으로써 인간은 생명체 중에 가장 고등적인 생명체가 되었다 할 것입니다. 언어 현상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어 현상의 원형이 발견되는데 이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1. 사람에게는 이름이 주어진다. 2. 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일수록 단음절 쪽에 가깝다. 3. 비교적 주어 플러스 동사 구조가 기본축이다. 인간의 언어는 골짝골짝마다 번져나갔고 나름의 문법들을 갖추며 규칙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규칙성들은 정해진 원칙은 없는 가운데 자기들 나름대로 마구 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언어를 갖고 세상의 실체, 진리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봐서 일찍이 동양에서는 언어에 너무 목매지 말라는 가르침들이 있어 왔습니다. 노장자 철학에서는 일찍부터 언어로서 설명된 도는 진정한 도가 아니다 라고 가르쳤고, 불가에서도 깨달음은 언어로 다 설명되지 아니한다고 설법들이 있어 왔습니다. 서양의 현대 언어 철학자 비트겐슈타인도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말 함부로 하고 헛소리하는 서양 철학의 흐름들에 대해서 일갈하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어가 없었으면 소통이 없었을 것이고, 소통이 없었다면 인간들이 이렇게 모여 집단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런 세상을 만드는 데는 언어가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언어는 부족한 것이기는 해도 인간은 언어를 통해 아프리카 대륙에 집단 이동을 하는 누 때와는 구별됐던 것입니다. 언어들이 생성되고 진화되고 소멸되기도 하면서 인간의 언어도 소수 브랜드 언어들로 통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파워 있게 살아 숨지는 언어군은 약 20여 개 언어라고 합니다. 영어 파워가 가장 크고 인구 규모로는 중국어 파워도 엄청나다고 하겠습니다. 언어권 간의 문명 충돌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언어는 일종의 안경입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외국어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왔고 어떻게 미래를 개척해 나가려 하는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서적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영어 서적, 중국어 서적, 일본어 서적, 독일어, 프랑스어 서적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저희 방송이 명품 방송이 되는데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